흉터 과정이 심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인 하나, 눈썹 하 거상 수술, 그리고 그 이후에 흉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흉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예시도 보여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흉터는 남는데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칼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흉터는 분명히 남아요. 그런데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술할 때는 눈썹 아래에 분명히 붙여서 수술을 했는데 눈썹 손질을 하다 보니까 눈썹 폭이 점점 얇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흉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눈썹이 올라가니까 마치 흉터가 내려온 것처럼 착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존 흉터 있는 부분까지 아이브로우를 그리거나 또는 문신을 통해서 흉터를 좀 가려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흉터 성형을 통해서 본인이 새로 만들어준 눈썹의 아랫부분 경계에 맞춰서 다시 수술 자국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와 보이는 듯한 이 흉터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수술 이후에 흉터는 그 자리에 있는데 흉터가 점점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카 와이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 첫 번째, 너무 과도하게 잘랐을 경우에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가 계속 아래로 당겨지는 힘을 받다 보니까 흉터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수술 시간을 너무 짧게 하는 경우, 즉 안쪽에 근육도 봉합을 해주고 피하 지방도 봉합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피부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3단계로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2단계만 봉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이 부분이 넓어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흉터를 꼬맬 때 약간 외반을 해서 꼬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외반을 하지 않고 그냥 딱 맞춰서 꼬매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은 피부가 약간 당겨지니까 이 부분이 푹 꺼지면서 흉터가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 이후에 발생한 흉터도 일종의 절개 흉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거는 예방이겠죠. 그래서 저희 SH 성형외과에서는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근봉합과 피하 지방층 봉합을 따로따로 3단계로 봉합을 해준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약간 피부 봉합을 외반, 즉 약간 봉긋하게 올라오게 봉합을 해주면은 나중에 실밥을 뽑고 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반듯해지면은 흉터가 선으로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흉터를 좀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피부의 장력이 당겨지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의 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의 이건 노하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흉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SH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후 첫 번째 달 경과, 두 번째 달 경과 때 어뷸야그 레이저로 흉터 레이저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흉터가 너무 과도하게 두툼하게 자라서 지렁이살처럼 만져지거나 또는 톡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흉터 주사를 통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충분히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주사 시술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흉터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이런 노력하는 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 하 거상 수술은 결국 눈썹 아래에 흉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흉터를 충분히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썹의 모양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눈썹의 앞머리는 눈썹이 위로 자라요. 그러다가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45도, 그 다음 90도 자라다가 검은 동자를 벗어나게 되면 눈썹이 아래로 자라게 돼요. 눈썹이 아래로 자라는 경우는 흉터가 있더라도 흉터 위에 눈썹이 자라니까 흉터가 충분히 가려지는데, 눈썹의 앞머리, 이 부분은 눈썹이 위로 자라는데 이 모낭이 아래쪽에 흉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 부분은 흉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썹 하거상 수술은 검은 동자의 외측에 절개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처짐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바깥쪽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오긴 하지만
보통 우리 검은 동자가 정중선도 있지만 바깥쪽 경계와 안쪽 경계가 있는데 눈동자 안쪽 경계 이상으로 안쪽으로 넘어오지는 잘 않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흉터를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흉터를 숨기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눈썹을 수술 전에 해야 돼요? 아니면 수술 이후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들어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수술 이전에 문신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첫 번째, 흉터를 숨기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면 이미 문신이 있기 때문에 문신의 경계에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가 문신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문신의 경계인지 수술 흉터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장점은 본인이 이미 눈썹 모양을 정해서 오셨기 때문에 디자인을 더 원활하게 한 번에 더 싹 그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단점은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눈썹 문신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일자가 되거나 약간 올라간 듯한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후에 문신을 제거하거나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겠어요. 문신을 수술 이후에 하게 되면은 장점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문신을 하게 되면은 수술 부위라고 하더라도 문신이 충분히 잘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 흉터를 문신으로 완전히 커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고, 또한 수술 이후에 눈썹 모양이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문신을 변화된 눈썹 모양에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의 눈썹 문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어요. 하지만 단점은 수술 직후에는 흉터가 분명히 보여요. 하지만 4개월 안에는 문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4개월 정도는 흉터가 조금 보이는 채로 지내야 된다는 점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흉터 과정이 심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신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신을 하기 이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흉터 주사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준 이후에 문신을 하신다면은 문신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각각 장단점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눈썹 하 거상 수술은 20대부터 80대까지 적절한 적응증과 피부의 상태를 고려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요. 예시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분들이신데 수술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얼핏 보게 되면 흉터가 잘 안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눈썹 하거상 수술을 통해서 처져 있는 모습을 시원하게 눈꺼풀을 올려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대라고 못하는 수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30대 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쌍꺼풀을 하다 보니까 자꾸 쌍꺼풀이 작아지는 거죠. 덮이고.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해봤더니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쌍꺼풀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눈꺼풀 처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눈썹 하 거상 수술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어요. 수술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올라가다 보니까 눈 처짐이 없어지고 쌍꺼풀도 좀 시원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수술 이후에 흉터를 자세히 보시면 얼핏 보게 되면은 이게 눈썹 문신을 한 건지 아니면은 눈썹 아이브로우를 그린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다음으로 40대 이상 중년에서 눈썹 하 거상 수술을 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눈처짐이 있는데 눈썹 하거상 수술을 통해서 눈처짐이 확연히 없어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변화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 수술이 좋은 그런 적응증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눈썹 하 거상 수술 이후에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술 전후 사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SH에 내원을 하신다면은 사진들을 직접 보시고 이 정도 흉터라면은 괜찮다 하시면은 눈썹 하 거상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 정도 흉터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면 제가 다른 수술 방법을 충분히 권유를 드릴 테니까 SH 성형외과 찾아주신다면 정확한 진단 후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개선 방법을 권유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